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서 SQL 문장을 작성하는 문법이고요. select 다음에 검색하고 싶은 컬럼 이름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나열하시면 돼요. 뭐 컬럼을 하나만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컬럼 이름 한 개만 쓰고 쉼표는 안 쓰셔도 되는 거고요. 컬럼 두 개를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면 컬럼 이름과 컬럼 이름을 쉼표로 구분해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컬럼 이름 뒤에는 쉼표를 쓰지 않습니다. 컬럼과 컬럼 사이에 구분하는 용도로만 쉼표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select, 쉼표, 뭐 이런 거는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from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from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장이 끝날 때는 항상 세미콜론을 사용합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 우리 어제 했었던 문장 중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select, sysdate, from, dual 뭐 이런 문장이 있었죠. 그죠? 이거 select 검색하다, 선택하다 이런 뜻이고 sysdate 시스템의 날짜를 이런 뜻이고 from 어디 어디에서 그런 뜻이고요. 듀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는 듀얼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없어요. 듀얼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없는데 시간 정보를 테이블에 저장하지는 않겠죠. 그쵸? 그냥 컴퓨터에서 그 컴퓨터 시간 정보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문법이 select from이라고 하는 구조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더미 그러니까 없는 테이블 이름을 더미로 쓰는 거예요. 그게 오라클에서는 듀얼이라고 합니다. 듀얼. 그래서 from 듀얼은 그 sysdate와 같이 테이블이 아닌, 테이블에서 검색하는 정보가 아닌 어떤 일종의 뭐 시스템의 기능이나 함수 같은 거를 사용할 때, 그럴 때 더미 테이블 이름으로, 가상의 테이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게 듀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select, 컬럼 이름, from, 테이블 이름이라고 하는 그 문법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컬럼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sysdate가 듀얼이 테이블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시키면 현재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현재 시간을 정보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시죠? 만약에 그 테이블에서 테이블에 컬럼을 모든 컬럼을 검색하고 싶으실 때에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에스터리스크 별표를 쓰시면 돼요. 별표 from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세미콜론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컬럼 이름, 뭐 테이블에 컬럼이 수십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테이블들을, 그런 컬럼 이름들을 수십 개를 타이핑하기가 귀찮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전부라는 의미로, 모든이라는 의미로 별표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은 select from table, select from table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일단 파일을 먼저 저장을 좀 할게요. 지금까지 작성된 내용을 저장하고 싶으시면 단축키 컨트롤 S. 그러면 어디에 저장해라 라고 하는 창이 뜰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저장하고 있었던 폴더를 선택하셔가지고요. 저는 랩 SQL이라고 하는 폴더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이니까 SQL 2번, 그리고 밑줄 select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SQL 02 언더스코어 밑줄 그리고 select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장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탭에서 파일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작성하기 전에 저희가 테이블 구조를 잠깐만 보도록 하죠. EMP라고 하는 테이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접속 화면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스컷 확장하시고요. 테이블 확장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EMP 테이블을 클릭해 보세요. EMP 테이블 클릭하시면 요렇게 나오죠. 오른쪽에 워크시트 영역에 테이블이 보이고요. 지금 상태는 이 EMP 테이블의 컬럼 이름들을 보여주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열이라고 하는 옆에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라고 하는 탭을 클릭하시면 실제로 저장되어져 있는 그 탭들을 컬럼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거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요 첫 번째 컬럼은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두 번째 컬럼은 그 회사의 직원의 이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은 그 업무, 그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MGR은 그 직원의 매니저의 사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어 데이트라고 하는 이 컬럼은 그 직원의 입사일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셀이라고 하는 컬럼은 급여를 의미하고, 컴은 특별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너스, 특별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컬럼 DEPT NO라고 하는 거는 그 근무하는 부서의 부서 번호다. 이렇게 제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미스라고 하는 직원을 보시면 스미스라고 하는 직원은 4번이 7369번이고요. 맡은 업무는 클럭. 그러니까 뭐 아마 격리 사원이나 그런 일반 사무 보조하는 그런 사원인 거고요. 매니저 4번이 7902이고요. 입사 날짜는 1980년 12월 17일이고 그 다음에 급여는 800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우리 요 급여는 한 달 월급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월급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도록 할게요. 특별수당은 받지 않고요. 2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형화되어져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정형화되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컬럼 이름들 지금 다 못 외우고 계시죠? 그죠? 요 EMP 테이블에서 옆에 확장하는 버튼이 있어요. 요 플러스 버튼이 있죠. 여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예,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컬럼 이름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왼쪽에서 여기를 참고하시면서 그러면 컬럼 이름들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저희 직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이름이 EMP입니다. EMP. SQL 디벨로퍼는 테이블 이름을 대문자로 보여줘요. 대문자로 보여주는데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소문자로 썼으셔도 상관없습니다. EMP 테이블에서 우리가 무엇을 검색해 볼 거냐면 4번을 검색해 볼게요. 4번은 여기 여러 개의 컬럼 이름들이 있는데 컬럼 이름이 EMP NO라고 되어져 있어요. 4번과 직원 이름을 찾도록 할게요. 직원 이름은 컬럼 이름이 eN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eName을 검색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select, 그죠? select 다음에는 검색하고 싶은 컬럼 이름들을 쓰시면 된다고 했어요. EMPNO 이렇게 쓰시면 되고 컬럼이 하나가 더 있죠. 그러면 쉼표로 구분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이 네임이죠. 그리고 어디에서? EMP 테이블에서. from EMP.
끝났으니까 세미콜론이고요. 컨트롤 엔터 하시면 되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려우세요? 사실 요 문장만 보면은요. 이거 그 완전히 영어 아닌가요? 네. 선택해라. 4번과 이름을 그 다음에 어디에서 테이블, EMP 테이블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언어는 한국어든 영어든 우리가 꼭 어순을 꼭 지켜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조금 말의 순서를 조금 바꾼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조금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SQL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되고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거를 넣으셔야만 돼요. 네. 그래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언어, SQL에서 L이 언어잖아요, 언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랑 그 대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한테, 자, EMP에서 요거를 선택해줘. 요렇게 명령을 보낸 거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그 결과로 요렇게 결과를 주는 거죠. 여기 질의, 결과, 이렇게 나와 있죠. 탭에. 네. 그래서 쿼리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여기에서 그 주의하실 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 만약에 쉼표가 빠져 있다. 그러면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뭔가 컨트롤 엔터. 에러가 나지 않는데 실행이 잘 되네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맞아요. 뭐만 선택이 됐어요? EMP NO만 선택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4번만 선택이 됐어요. 근데 위에 컬럼 이름 보세요. 얘가 컬럼 이름처럼 표시가 돼버렸죠. 요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능인데, 요거는 그 출력할 때 별명을 붙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검색해라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 이름과 컬럼 이름 구분할 때는 요렇게 쉼표로 구분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은 제대로 나오죠. 쉼표를 넣으니까 제대로 결과가 나오죠. 또 하나 주의하실 부분. 지금 우리는 검색할 때 두 개의 컬럼만 검색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마지막 컬럼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쉼표를 썼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거 그러면 아예 실행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아예 실행조차가 되지 않아요. SQL 문법에서는 쉼표가 있으면 그 뒤에 뭔가 구분이 되는 뭔가 다른 항목이 하나가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쉼표 뒤에 구분되는 어떤 항목이 없고 바로 키워드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그 에러 내용이 누락된 표현식이라고 그 결과가 나와요. 뭔가 이 뒤에 뭔가 식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항목이 나와야 되는데 항목이 누락이 됐다라고 에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문장이 실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실행이 되더라도 잘못 실행될 수도 있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요, 직원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을 검색하고 싶다. 자, 이렇게 하실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음. 컬럼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나 있었네요. 그죠? 8개가 그럼 그 컬럼 이름들을 다 나열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셀렉트. 첫 번째가 EMP NO였었고요. 쉼표. 두 번째가 eName이고요. 세 번째가 job, 쉼표. 네 번째가 MGR. 그 다음에 hire, date. 그 다음에 cell, com, DEPT, NO.
자, 여기까지 8개를 쭉 하고 나열을 했죠. 자, 문장이 너무 기니까 밑으로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from, emp. SQL 문장은 요 세미콜론이 있어야 끝났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1번 라인부터 12번 라인까지가, 여기까지가 전부 다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죠? 여기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뭐, 뭐, 내려쓰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그 워크시트 탭에서 보셨던 그 모양하고 똑같이 검색이 되죠. 이렇게 똑같이 검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8개 컬럼 이름이 8개만 하더라도 타이핑 하는 거 너무 귀찮았잖아요. 그죠? 이거를 간단하게 쓰는 게 그게 뭐냐면 select 별표 from emp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주석에서 그 문법을 설명드린 내용이 요거를 설명드린 거. 이렇게 컬럼 이름들을 전부 다 쉼표로 구분해서 나열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별표 하나. 근데 두 방식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테이블에서 컬럼들의 순서는 4번, 이름, 업무, 매니저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검색된 결과를 출력할 때 뭐 만약에 4번 이름, 업무 다음에 매니저가 아니라 급여를 먼저 출력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음. 그러려고 한다면 첫 번째 방식을 쓰셔야 돼요. 이 두 번째 방식은 이 출력되는 컬럼의 순서들을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원래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때, 테이블이 생성이 됐을 때, 테이블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컬럼의 순서대로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게 그게 이 별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컬럼 순서를 우리가 지정하실 수 없으세요. 이렇게 할까요? 출력되는 컬럼의 순서는 테이블을 생성할 때의 컬럼 순서 그대로 출력이 돼요. 네. 짝대기 2개, 대시 2개만 하면 주석이 되니까요. 주석이 되니까 뭐 그 뒤에는 몇 글자를, 어떤 글자를 붙이든 상관이 없죠. 뭐 화살표처럼 보이게 하셔도. 근데 만약에 모든 컬럼을 출력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순서로 컬럼의 순서들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요? 어, 테이블, 출력되는, 어, 출력되는 컬럼의 순서를 원하는, 원하, 원하는 대로, 어, 바꿀, 바꾸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순서대로 셀렉트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 4번 이름 매니저가 아니라 4번 이름 그거를 출력하겠다. 그러면 그 순서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EMPNO, 이 네임, 잡까지는 순서를 그대로 가져갈게요. 잡까지는 그대로 순서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샐러리를 먼저 넣고, 커미션을 그 다음에 넣고, 입사 날짜를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매니저와 DEPT NO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from EMP 이렇게 해볼까요?
혹시 뭐 제 타이핑이 너무 빨라서 그 너무 빠르다라고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금 속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된 결과를 보세요. 어, 테이블 모양은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이 모양을, 그 컬럼들의 순서를 보시면요. 4번. 그죠? 그 다음에 이름, 업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급여가 바로 따라 나오죠. 그죠? 원래는 업무 다음에는 MGR, 그 매니저의 4번이 원래 테이블의 순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업무 다음에 급여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급여 다음에는 어, 수당을 넣으라고 했고, 수당 다음에 그 입사 날짜를 쓰라고 했고, 입사 날짜 다음에 그때 그 4번인데 매니저의 4번을 넣으라고 했고, 마지막에 부서 번호를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컬럼을 검색하더라도 그 순서가 테이블의 순서가 아니라 테이블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컬럼의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으시면 뭐 그때는 쭉 일일이 나열하실 수밖에는 없으세요. 네. 되셨을까요?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아마 어제 제가 그 교재를 읽을 시간을 조금 드렸을 텐데, 네. 아마 그거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요 정도는 따라서 해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약간 다른 내용으로 조금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일찍 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